자, 여러분, 미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지수, 알 수 없는 수. 제가 미지수 x를 정의하고 여기다 10을 넣을게요. 그 다음 파이썬으로 이걸 프린트를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10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죠? 그쵸. x가 그대로 나옵니다. 왜? 그쵸. 우리가 문장으로 출력한 거는 그냥 이거 그대로가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한 건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x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10을 출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땐 요거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미지수 값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석에 대해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선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는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주석을 쓸 수 있는 문법은 다른데 파이썬은 샵으로 써주시면 되고 우리가 주석으로 이렇게 쓴 문장들은 프로그래밍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다 뭐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반갑습니다가 그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이 주석은 그러니까 작은 네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석 누구만 볼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주석을 언제 쓰냐면 뭐 이제 서로 코멘트를 달을 때도 이제 뭐 주석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설명하고 싶을 때 뭐 이 코드는 뭐고 저 코드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하고 싶을 때 이제 주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 주석은 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것도 사실 주석이고 이렇게 써봤자 코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용자는 못 봐요. 개발자, 프로그램을 짠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미지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y를 하나 만들고 y에다 20을 넣을게요. 그 다음 y값 더하면 여러분 이거 뭐 나오죠? 그렇죠? 자, x가 10이니까 10 더하기 y가 20이니까 20 더하면 30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미지수 파이썬에서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그리고 이제 이 변수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외워두세요.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만 넣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쓴다고 해서 자, x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변수가 이제 공간이거든요. 공간. 자, 공간을 만드는데 여기에 처음에 10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 20을 넣고 싶어요. 그럼 이게 둘 다 이렇게 나란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10이 없어지고 20이 대신해서 x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변수예요. 요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변수는 하나만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변수는요. 언제만 변수 취급을 하냐면 얘 있죠? 얘를 이제 는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는.
또는 뭐 equal. 자, 이 는 표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 얘 변수 맞죠? 얘도 변수 맞습니다. 근데 변수에 우리가 값을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변수에 한번 값이 이렇게 선언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 변수를 변수가 아니라 그냥 값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변수지만 여기 있는 x는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x는 뭐다? 변수가 아니라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10, 얘를 20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30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맞습니다. 설령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얘네들 값이구나 하면서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출력을 해보면 자, 제가 여기다 10, 20 이거였었죠? 자, 30 나온 거 보이시죠? 값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써도 되고 근데 절대 두 개는 들어갈 수 없고 그게 이제 변수입니다. 변수. 출력할 때는 숫자처럼 가두지 않습니다. 얘는 값을 출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라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그래서 얘를 온전히 출력을 하려면 그냥 이 큰 따옴표를 뺀 채로 그냥 그대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x랑 y라는 게 사실 변수 이름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거는 메모리에 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x라고 짓고 그다음 값을 10을 넣겠다 라고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초반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이 변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은 문법 익히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변수도 알겠고 파이썬을 조금은 익숙하게 배웠다 라고 할 때쯤에는요. 이제 변수 이름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성 들여서 그냥 내가 원하는 규칙대로 지어볼까? 해가지고 막 지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얘가 뭐 나이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다 하면은 age 이게 좋겠죠. 그 다음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다 하면은 name 이런 게 좋을 거고요. 그렇죠? name한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앞뒤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값이랑 이름이랑.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름에 유추가 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변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각각 규칙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변수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짓자라는 어떤 규칙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달아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만요. 번호이 없다. 근데 뭐 이건 되게 많아서 이상하네. 이게 주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뭘 좀 바꿨겠죠? 자, 네이밍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헝가리안 표기법, 카넬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그다음 언더바 표기법 각각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헝가리안 표기법은
일단 뭐 유래 같은 거 어차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쓰는 방법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헝가리안 표기법은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어떤 타입인지를 앞에다 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료형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할 거니까 이것만 알아두세요. int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얘는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우리가 x를 만들고 여기다 10을 넣겠다 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자 int num 이렇게 짓자라는 거예요. int 정수 숫자 이렇게 int형 변수 넘버 아니면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문자면은 str 뭐 name 이렇게 지어도 되고요. 파이썬이 특이한 게 다른 언어랑 다 다르게 앞에 타입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각각의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처럼 정수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수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걸 딱히 특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지어 놓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거 정수네, 이거 문장이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안 표기법은 잘 안 써요. 자, 그럼 카멜 케이스. 자, 카멜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카멜이 낙타죠, 낙타. 거기에서 유래한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제 이름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이름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뭐 마이 네임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 홍길동 이렇게 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넣겠죠. 근데 카멜 표기법은 이제 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을 때 그 첫 문자는 대문자로 하자라는 게 카멜 케이스입니다. 카멜 케이스. 근데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안 하고 이제 뒤에 단어부터 대문자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랑 비슷한 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케이스. 뭐가 비슷하냐면 카멜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 단어 건너뛰고 뒤에 단어부터 이렇게 붙이는데 파스칼 케이스는 앞 단어부터 이렇게 붙입니다. 앞 단어부터. 약간 다르죠? 요걸 더 많이 써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알아들으면 좋을 게 카멜 케이스랑 스네이크 케이스입니다. 언더바 표기법. 얘는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이을 때 my 뭐 name이라 치면은 name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연습이 된다면 이 변수 네이밍 규칙을 좀 지켜서 변수 이름을 이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 코드를 볼 누군가도 여러분 코드를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을 초반부터 들이시면 좋아요. 제가 이건 수업 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달아드렸으니까 이 규칙 보면서 정하시면 됩니다.